여러분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져왔어요. 실제로 저희 남편도 고혈압 위험군에 속하기도 하고 시댁 쪽에 가족력이 있는지라 저도 혈압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에서 주요 사망 원인인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관리에 따라 국민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유병률은 매우 높아서 성인의 3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혈압의 유병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참고해서 보는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고혈압 권고 요약본에 나와 있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근거 있는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정부에서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고혈압 치료는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 자료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기관들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의 링크는 댓글에 첨부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 공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생활습관 개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혈압의 진단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고혈압, 120에서 129mm 머큐리는 주의혈압, 13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고혈압 전 단계를 의심하며 이완기 혈압의 경우 9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고혈압, 8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 고혈압 전 단계를 의심합니다.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증명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중 감량 2. 균형 잡힌 식사 3. 저염식 식염 섭취 감소 4. 칼륨 섭취 증량 5. 운동. 마지막으로 금주와 금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든 공부든 건강이든 모든 인생의 비밀은 이런 클리셰에 숨어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한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진리에 가깝죠. 그럼 이만 각설하고 첫 번째, 체중 감량에 대해 살펴볼게요. 체중 감량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위험을 5배 높일 수 있으며 고혈압의 원인의 절반 이상이 비만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으로 인한 혈압 저하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1 빼면 1mm 머큐리 정도 혈압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체중 10를 빼면 수축기 기준으로 10에서 15H 정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권고문에서는 체질량 지수 25 미만 및 허리둘레 남성 90cm 미만, 여성 85cm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비만 환자의 경우 약물을 사용하거나 비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할 정도로 비만이 고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갑자기 체중 감량을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빼면 안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권고문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섬유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반적인 한국인의 식사에서 과일과 야채의 섭취는 늘리고 설탕 등 단순당과 포화지방산 및 전체 지방 섭취량은 줄이는 식사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식단이 많지만 미국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시식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시식단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한 식단으로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대시식단은 소금, 나트륨을 비롯해 붉은 고기, 단 음식, 설탕이 든 음료 섭취는 제한합니다. 반면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 닭고기, 오리고기 및 생선 등 식이섬유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 나온 대시식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만 하면 혈압약 한 알보다 효과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식단이라고도 하네요. 제가 링크를 댓글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경우 적절한 커피의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블랙커피로 적당량의 커피는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염식입니다.
소금 섭취 권장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00 이하로 먹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먹는 사람이 전 국민의 81%라고 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염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결과는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식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과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고혈압 권고요약본에 저염식 교육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1. 국물은 짜지 않게 만들고 국물 자체를 적게 먹는다. 2. 라면, 햄, 소시지 등은 가급적 피한다. 3. 음식을 먹을 때 추가로 소금, 간장을 넣지 않는다. 4. 젓갈, 장아찌와 같은 짠 음식은 적게 먹는다. 5. 패스트푸드 등 외식을 줄인다. 6. 김치는 덜 짜게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더 나은 저염식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팁을 가져왔는데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나트륨 당류 저감 요리책이 PDF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이라는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건강 레시피를 담은 요리 책자인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온라인 서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세요.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맛이 없죠. 백종원 씨도 골목식당에서 식당 음식은 싱거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짜면 손님들이 음식이 짜다고 불평하지만 음식이 싱거우면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싱거운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짜게 먹는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짜게 먹는 습관을 너무 바꾸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딱 3주만 참고 평소보다 간을 약하게 해서 드셔보세요. 우리 혀의 미래세포는 3주마다 머리카락처럼 빠지고 다시 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게 먹던 습관이 있던 사람도 3주만 저염식을 하면 싱거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되면 혀의 미래세포들이 싹 다 바뀌는데 3개월간 저염식을 참고 하게 되면 보통 음식을 짜서 못 먹는 경지가 됩니다. 저염식을 최소 3주에서 3개월만 유지하면 괴롭지 않아진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4번째, 칼륨 섭취 늘리기. 권고 요약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염분 섭취가 많은 분들은 칼륨 섭취를 통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에 추천드립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강낭콩, 아보카도, 시금치, 당근, 양배추, 고구마, 토마토,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저지방 우유, 요거트, 두부, 버섯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이나 건포도, 말린 대추 같은 말린 과일의 경우는 칼륨을 거의 알약으로 먹는 수준으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칼륨을 따로 약으로 드시기보다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단 만성신장질환이 있어서 칼륨 배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륨도 주의해야 하니 칼륨 배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위의 음식들을 과량 섭취하지 않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5번째, 운동입니다. 운동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고혈압에 있어서는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권고 요약본에 혈압을 낮추는데 근거가 가장 명확한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무산소 운동은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보다 근거 수준이 낮아서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만 나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은 고혈압에 대해서 유산소 운동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에 90에서 150분 이상 하셔야 되고요.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간단히 유산소 운동 주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리기, 자전거, 수영. 간단하게는 훌라후프나 줄넘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 뒤에 장기적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에는 사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200, 120 이상인 분들은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고 식단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해서
혈압이 160, 1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매우 가벼운 운동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6번째, 금주와 금연. 고혈압 권고 가이드라인에는 남자는 2잔 이하, 여자는 하루에 1잔 이하로 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루에 1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량의 음주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주는 특히 간과 췌장에 대해서는 하루에 1잔조차 해롭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에 술을 2잔까지 허용을 하지만 소량의 음주조차도 간과 췌장에는 좋지 않으니 그냥 금주가 좋지 않을까 권해봅니다. 금연의 경우 고혈압 환자이면서 흡연자에게는 완전한 금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 자체가 혈압 상승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흡연이 심혈관 질환, 암, 만성폐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므로 역시나 담배는 100회 무익합니다. 담배는 줄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래 사시려면 완전한 금연을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압약 안 먹고 혈압 떨어뜨리는 방법들 한 줄 요약입니다. 고혈압을 치료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증명된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체중 조절, 식단 관리, 저염식, 운동, 금주 및 절주, 금연 등이 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혈압 관리 잘하시고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지체 말고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위의 생활습관 개선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비결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건강 비결이었습니다.